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사례, 갱신된 임대차의 계약기간에 관한 사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에 관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인 임대차 분쟁 가이드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정했다거나 6개월로 정했다 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 갱신계약 불문하고 모두 적용합니다. 이 계약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혹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사용되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묵시적이나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돼서 1월 달에 저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3개월 후인 4월 달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기간에 관한 규정에서 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의 경우 일시 사용이 명백한 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임차인이 학교나 기타 직장 문제로 3개월간의 계약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무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실무에서 이 3개월의 계약을 3개월에 딱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꼭 필요합니다. 특약. 이 특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서 다른 임차인을 입주시키려고 했을 때 기존의 이 임차인이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2년 이하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이 특약 부분에서 3개월 계약을 할 때 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월세 계약을 하게 되죠. 원룸을 예를 들어서 편하게 100만 원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월세가 100만 원일 때 이 3개월치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고요. 매달 내는 경우도 있는데 단기는 한꺼번에 300만 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특약에다가 이 기존 임대차는 원래의 월세는 200만 원이나 단기로 3개월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 원씩 300만 원 하기로 한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특약에서 정한 200만 원으로 월차임을 정한다. 이렇게 특약을 놓게 되면은 임차인은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월세를 20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기간의 조정 절차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미만 혹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봄을 설명하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이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갱신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 논의 후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합의 갱신에 해당하고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이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 후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합의 갱신과 이 묵시적 갱신의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합의 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화통화, 문자, 서면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 논의한 내역을 확인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 합의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나 임대인이 중도 해지 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2년이겠죠?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 논의한 내역이 없고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임대차를 더 진행하거나 해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이 신청인 외인 기존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바뀐 현재 임대인은 신청 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만 정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작성한 거죠, 계약서를. 그래서 임차인은 이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임을 주장하나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아야 다툼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택인 경우에는 계약을 1년으로 작성하였다 하여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이 신청인 임차인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한 재계약이고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죠.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임대인의 의견은 이 사건 계약은 협의의 실질이 계약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의 만기를 변경하는 합의인 바 합의된 1년이 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기보다는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주택에 관련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기준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2년을 주장하고 나서 2년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본인이 입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이기 월세 차임이나 상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조정 요지를 했는데요. 이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체결한 계약은 만기의 변경이 아닌 갱신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여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을 살펴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8년 3월 1일 임대차 기간은 2018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24개월을 체결하였고 2020년 3월 29일에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의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 갱신을 할 때는 임대차 기간을 2020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1년 갱신 계약을 하였네요. 12개월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 기간 만료일인 21년 4월 4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서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간에 1년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더 계약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본인의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신청인 임차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갱신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신청인 임대인의 의견은 이 합의하에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이제 와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신청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1년을 계약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한 것이고요. 이 법적으로는 개인 간의 약속보다는 이 법조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법의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을 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됨을 확인하였고요. 임대인에게 관련 판례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례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판례는 어떤 법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요. 이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2년 4월 23일 2011년도 거네요. 갱신 합의에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은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정하였다는 뜻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제1항 제10조에 따라 미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년 4월 23일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 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2014년 4월 22일까지 24개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11월 14일 선고가 됐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물 명도 판결인데요. 이것도 이제 건물이 매매가 됐는데 주택임대차로 살았던 경우겠죠. 명도가 돼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였지만 본인은 2년을 주장하여 재판을 하여서 2년이 유효함을 판결받은 판례입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계약기간 중에 이 중도해지에 관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2018년 1월경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2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되었는데 이 여기서 연장이 어떤 연장이 되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2021년 3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이 임차인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년 계약을 하고 나서 2021년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 신청인 임차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며 임차인이 2021년 3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로부터 3개월 후인 2021년 5월경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 임차인이 이렇게 2021년 3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른 주택에 들어가거나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피신청인 임대인의 의견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1개월 전에, 여기서 1개월 2020년 12월 10일 이전은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에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전에 유선 통화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합의에 의한 갱신에 의한 것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 묵시적 갱신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조정을 하였는데요. 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 갱신에 의한 합의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정합니다. 이 합의에 대한 갱신에서 여기서는 아마 2년 계약을 서로 간에 합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합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여기서 합의에 의한 계약은 임차인이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해지할 수 있지만 합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 조정 결과로는 이 합의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므로 확인되었으나 이 당사자 간 합의 해지 및 임차인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액을 지급한다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300만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이 보통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나갔을 때는 중개 보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이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조정 신청을 해서 별도의 시간 할애도 하고 그에 따른 감정이 좀 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 부분에서 이 300만 원으로 합의가 된 듯 합니다. 이 서로 간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오늘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계약이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 2개월 전이 그 전에는 1개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계약은 1개월 전까지만 홍보를 하면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해지를 통보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 보증금 부분이 있을 경우에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 요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5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과 임대차 계약상 의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